당신은 결혼식에서 웃는 것이 금지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이마가 넓은 것이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여성들이 붉은 흙길 위를 마치 패션쇼 런웨이처럼 걷는 그런 곳 말입니다. 그리고 현지 주민들이 화산 경사면으로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독특한 나무 자전거도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초대합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가득한 미지의 땅. 오늘의 여행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나라에 대한 가장 놀랍고도 충격적인 20가지 사실을 함께 알아봅니다. 번호 20. 세계에서 가장 기묘한 지형을 가진 나라. 콩고 민주공화국, 줄여서 DR 콩고는 너무 넓어서 잠든 거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면적은 244만 5천 제곱킬로미터가 넘으며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특별한 점은 바로 지리입니다. 적도가 나라 중심을 관통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자랑합니다. 대부분 내륙 국가이지만 대서양을 따라 겨우 25m 폭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기후는 연중 덥고 습하며 연강 수량은 2,500mm에 이릅니다. 이 풍부한 비가 콩고 밀림을 자라게 했고 이는 아마존에 이어 지구의 두 번째 허파로 불립니다. 2025년 기준 DR 콩고의 인구는 1억 1280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프랑스어 사용 국가가 되었습니다. 250개가 넘는 민족이 24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프랑스어가 공용어로 모두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DR 콩고는 풍부한 문화, 강한 태조, 독특한 매력으로 세계 각지의 여행객, 과학자, 모험가들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습니다. 번호 19. 아프리카 유일의 장도, 긴 머리, 부족. 콩고 북동부의 울창한 밀림 깊숙한 곳에는 100년 넘게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망베투족입니다. 이 부족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정교한 문화뿐 아니라 여성들의 길쭉한 머리 모양입니다. 이 머리는 전통적인 리폼보라는 두개골 성형 관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냥과 채집이 주를 이루는 다른 부족들과 달리 망베투족은 귀족 계층, 예술, 음악을 갖춘 소규모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은 상아 조각, 나무 껍질 천의 동물 그림을 그리는 전통, 그리고 밀림의 소리를 닮은 악기 제작으로 유명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상아의 별자리 지도를 새겨 사냥과 의식에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종의 영적 천문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 유럽 탐험가들은 망베투 여성들의 초현실적인 미모에 매료되었고 그들의 사진은 아프리카 미의 상징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인권법과 문화 변화로 인해 두개골 성형은 더 이상 행해지지 않지만 망베투의 유산은 여전히 음악, 예술, 민간 전설로 살아 숨쉽니다. 만약 망베투의 미적 기준이 흥미롭다고 느꼈다면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번호 18. 붉은 대지 위에 자부심 넘치는 여성들. 콩고 여성들은 강인함, 자부심, 끈기를 지닌 특별한 존재입니다. 중부 아프리카의 먼지 자욱한 붉은 흙길 위를 걷다 보면 머리에 마치 이동형 슈퍼마켓을 올린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나나 바구니, 물통, 장작, 벽돌, 냄비와 펜까지.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파리의 런웨이처럼 우아하게 걷습니다. 거칠고 험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 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낮에는 농부이자 노점상, 어머니이자 때론 소규모 상인의 회계 관리자이기도 하며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일어설 줄 아는 용기를 지녔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할 수도 있으며 거절당할 경우 남성은 혼례 선물을 반환하거나 닭 한 마리로 배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콩고의 스타일 대담하고 독보적입니다. 해가 지면 그들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노란 등불 아래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어둠 속을 울려 퍼지고 온종일 어깨 위에 짊어졌던 무게를 잊게 만듭니다. 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콩고 여성은 아름다움 그 이상으로 역경 속에서 빛나는 생명력과 강인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의 두려움 없는 아름다움에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세요. 번호 17. 나무 자전거의 고장.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의 산악지역. 울퉁불퉁한 붉은 흙길과 험한 경사면에서는 독창적인 발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추쿠도라는 수제의 나무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는 페달도, 엔진도, 브레이크도 없지만 수백 킬로그램의 짐을 실은 채 화산 지형 위를 달릴 수 있습니다. 외형은 스쿠터와 자전거의 혼합처럼 생겼으며 단단한 나무틀, 수작업으로 깎은 바퀴, 고정된 핸들바, 짐을 실을 수 있는 긴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쿠도가 가장 흔한 고마 지역에서는 남성들이 이 자전거로 바나나, 숯, 쌀, 심지어 낡은 냉장고까지 운반합니다. 한 번의 운반량은 평균 20만 300kg에 달하며 이들은 마치 산악 자전거 경주자처럼 내리막길을 질주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추쿠도가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되며 23일이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튼튼하게 관리하면 여러 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는 밧줄, 중고 식용유, 헌타이어 조각이 쓰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추쿠도에 페인트 칠을 하고 스티커를 붙이거나 벨을 다는 등 미국의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추쿠도는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지 않고 운전자가 옆에 서서 한쪽 발로 밀어 속도를 낸 후 스케이트보드처럼 내리막을 미끄러지듯 탑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을 땅에 대지 않고도 능숙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콩고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고마에는 추쿠도 전용 시장과 내리막 추쿠도 경주 축제까지 있으며 수십 명의 운전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나무틀에 적고 포뮬러 1 경주처럼 경쟁합니다. 번호 16.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족. 콩고의 열대우림 깊은 곳에 사는 피그미족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토착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평균 신장은 1.5m 이하, 즉 약 150cm에 불과하지만 문화적 깊이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문서로 역사를 기록하지 않으며 노래를 통해 전승합니다. 각각의 노래는 소리로 된 역사책이며 조상, 동물, 수학,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은 피그미족은 전통적인 지도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권력을 독점하지 않으며 공동체의 원칙 아래 어른과 아이의 의견이 동등하게 존중받습니다. 중대한 결정은 마을 주민들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모두가 발언할 기회를 갖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고정된 집을 짓지 않고 야자잎과 나뭇가지로 방구형 움막을 단 하루 만에 짓고 계절에 따라 숲이 변하면 그에 따라 이동합니다. 이동은 불안정함이 아니라 적응과 유연성의 상징입니다. 피그미 문화의 백미는 숲과 친구되기라는 의식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른들이 아이를 숲으로 데려가 나무, 강, 새에게 인사시키며 자연의 일원으로 환영합니다.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이들이 노래로 병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병든 이를 위해 함께 노래하며 집단의 노래가 고통을 누그러뜨린다고 믿습니다. 이는 수천 년간 이어진 공동체 치유의 방식입니다. 번호 15. 사페르와 콩고만의 독특한 패션 문화.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사의 먼지 자욱한 거리와 임시 지붕 아래 파리 패션쇼에서 막 걸어나온 듯한 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검은 피부의 남성이 베르사체 셔츠, 딱 맞는 맞춤 수트, 윤이 나는 옥스퍼드 구두를 신고 자신감 있게 걸어가고 있다면 그는 바로 사퍼입니다. 사페르는 우아함과 패션을 삶의 신념으로 삼는 특별한 집단의 구성원입니다. 일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빈민가에 살고 있지만 구찌 재킷이나 프랑스산 고급 가죽 구두를 사기 위해 1년 내내 저축을 합니다. 그들에게 패션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자존심이고 삶의 방식이며 세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놀라운 점은 이들 중 다수가 부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노동자, 경비원, 이발사로 일하지만 주말이 되면 진정한 신사로 변신해 거리에서 패션쇼처럼 행진하며 색조합, 포즈, 개성을 겨룹니다. 그들은 엄격한 규칙을 따릅니다. 가짜 제품 금지, 한 벌의 주색은 3가지 이내, 예의 바른 대화만 허용, 거리에서 싸움은 절대 금지.
미국인 눈에는 수트를 입은 거리 예술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콩고 사람들에게 사페르는 존엄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역경에 대한 도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라사프, 라세이프는 단지 패션이 아니라 곧 문화 정체성인 것입니다. 번호 14. 햄바 목조 조각상 콩고의 독창적인 문화유산. 콩고 민주공화국 동남부 지역 루아라바 강을 따라 평화롭게 살아가는 햄바족은 전통적인 붉은 흙벽과 원형 초가지붕의 마을에 거주합니다. 이들이 문화 인류학자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 방식뿐 아니라 조상 목조상과 맺는 신성한 유대 때문입니다. 신기티라 불리는 이 목조상은 보통 높이 30에서 60cm로 희귀한 나무로 조각되며 눈을 감고 앉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침착하고 명상적인 표정의 이 조각상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닙니다. 햄바족은 이 신기티가 가족과 함께 살며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고 풍작을 보장하며 산자와 죽은 자의 조화를 유지한다고 믿습니다. 오직 족장이나 지정된 후계자만 이 조각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식 때에는 야자유로 정성스럽게 닦고 작은 흙 재단 위에 올려 마치 가족처럼 대화합니다. 아이들은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단지 말로가 아니라 이 신성한 조각상을 통해 배웁니다. 현재 햄바족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들의 신기티 조각 예술은 뉴욕, 파리, 브뤼셀의 유명 박물관에 전시되어 아프리카의 영적인 예술 상징 중 하나로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번호 13. 결혼식에서 웃을 수 없는 전통 콩고의 독특한 풍습. 콩고 민주공화국의 루바족과 바시족 일부 공동체에서는 결혼식이 흔히 떠올리는 웃음과 박수로 가득한 축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곳에서 신부는 결혼식 내내 진지한 표정을 유지해야 하며 웃는 것이 금지됩니다. 서구 기준으로는 낯설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현지인에게는 이 풍습이 깊은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혼은 단지 기쁜 날이 아니라 소녀에서 아내, 어머니로 넘어가는 중대한 통과위례입니다. 침착하고 엄숙한 얼굴은 성숙함과 조상, 가족에 대한 존경, 시댁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내내 많이 웃는 신부는 미성숙하거나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나이 많은 여성들이 결혼 전 신부를 훈련시키며 엄숙한 표정 유지법을 가르칩니다. 신부가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어머니나 이모의 한 번의 눈빛으로도 전통적인 태도를 유지하라는 신호가 됩니다. 이 풍습은 강제라기보다 세대를 넘어 계승되어 온 문화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오늘날 도시의 현대적인 가정에서는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지만 콩고의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예의, 웃지 않기, 규칙이 전통 결혼식에서 엄격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번호 12. 당신이 들어본 적 없는 가장 큰 수도 킨샤사의 삶. 킨샤사는 살아 숨 쉬는 도시이자 거리 곳곳이 야외 무대 같은 수도입니다. 이 도시가 특별한 이유는 콩고강을 사이에 두고 바로 맞은편에 또 다른 수도인 콩고공화국의 브라자빌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두 수도 사이의 거리는 2km도 되지 않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도에서 다른 수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킨샤사의 인구는 1700만 명 이상으로 DR 콩고의 정치 경제 중심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혼잡한 교통, 울려 퍼지는 음악, 거리의 에너지가 어우러져 독특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한순간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꽉 찬 버스 사이를 유연하게 지나가는 여성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순간엔 청소년들이 버스 정류장 한복판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킨샤사의 일상, 즉흥성과 거리 예술이 공존하는 생생한 무대입니다. 이곳에서는 야외 재즈 콘서트가 열리고 오페라 가수가 시장 한복판에서 고음의 아리아를 부르며 임시 권투링에서는 격투가들이 오토바이 불빛 아래 함성 속에서 주먹을 날립니다. 미국에서 오페라는 호화로운 극장에서 울려 퍼지는 예술이지만 킨샤사에서는 그들이 가진 전부로 군중 속에서 노래합니다. 낮에는 DR 콩고 국립박물관을 방문해 역사와 민속예술을 둘러보거나 킨샤사 최대의 시장인 마르셰 상트랄, 마치 센트럴을 걸으며 화려한 천, 열대과일,
수공예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킨샤사는 잠들지 않습니다. 바, 클럽, 음악 파티가 밤새 이어지고 콩고 룸바의 중독적인 리듬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됩니다. 번호 11. 꿈같이 아름다운 콩고의 자연 경이. 콩고 민주공화국은 자연의 경이로움이 넘치는 땅이며 이곳의 모든 발걸음은 마치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 같습니다. 첫 번째는 키부호입니다. DR 콩고와 루안다 국경에 걸친 이 아름다운 푸른 호수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수십억 세제곱미터의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겉은 고요하지만 속은 거대한 지질 폭탄 옐로우스톤과 타호호의 조합 같으면서도 훨씬 신비롭습니다. 근처에는 비룸가 국립공원이 있으며 이곳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산 고릴라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들의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어떤 미국 여행도 줄 수 없는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대담한 경험을 원한다면 니라공고 화산으로 가보세요. 이곳은 세계에서 드물게 마그마 호수가 여전히 존재하는 화산입니다. 밤이 되면 호수는 붉은 빛으로 타오르며 초현실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간바, 겐바와 오카피 야생동물 보호구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카피는 기린과 얼룩말을 섞은 듯한 희귀동물로 오직 콩고에서만 서식합니다. 번호 10. 코발트 부국의 땅과 콩고인들의 모순된 삶. 콩고 민주공화국은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광물은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아이폰, 그리고 당신이 지금 사용 중인 노트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여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DR 콩고 국민 대부분은 여전히 하루 2달러, 약 2,800원 이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산 노동자들은 대부분 젊은 남성과 여성이며 삽, 플라스틱 양동이, 손전등을 들고 땅속 깊은 곳까지 기어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이를 신종 골드러시라고 표현하지만 금 대신 그들이 캐는 것은 푸른빛이 감도는 은색의 돌 인생을 바꿀 수도 더 깊은 불안정에 빠뜨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하루에 수작업 광부가 캐내는 코발트는 현지 시장 가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몇 달러에 불과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제조국, 이 적힌 글로벌 제품의 공급망이 바로 이 코레치 위 구덩이에서 밧줄로 끌어올려지는 플라스틱 양동이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광부들 사이에는 어둠 속에서도 통하는 무언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위벽을 두드리는 소리로 대화하며 얼굴을 보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를 알고 위험을 피하고 함께 생존합니다. 번호 9. 콩고의 독특한 결혼 풍습, 세 자매와의 결혼. 서양에서는 사랑이 두 사람의 일로 여겨지지만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의 일부 지역, 특히 남키부, 노드키뷰 주에서는 결혼이 세 사람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쌍둥이 자매 중 한 명 혹은 세 쌍둥이 자매 중 한 명과 사랑에 빠졌다면 그 가족과 공동체는 당신에게 3명 모두와 결혼하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도 존중받는 전통입니다. 그 이유는 쌍둥이 혹은 세 쌍둥이는 하나의 영혼이 여러 몸으로 나뉘어 태어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과만 결혼하면 영적 균형이 깨지고 가족 전체에 불운이 닥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신랑은 세 자매 모두와 결혼해야 합니다. 2022년 루이소라는 신랑이 나트, 아샤, 네탈리라는 동일한 외모의 세 자매와 결혼하면서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새 신부는 똑같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손을 맞잡고 전통 북소리와 춤 속에서 함께 예식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전통 결혼식에서는 각 신부가 따로 방을 사용하지만 결혼식과 피로연은 동시에 진행됩니다. 마을 전체가 함께 이 기이한 결혼을 축하하며 신랑은 마을에서 가장 멀티태스킹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미국에서는 결혼이 철저한 개인의 선택이지만 콩고에서는 가문과 공동체의 영적 균형을 지키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한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적 우주 전체를 함께 안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호 8. 전설이 살아 숨쉬는 탕가니카 호수에 날아다니는 물고기. 세계에서 가장 깊고 오래된 호수 중 하나인 탕가니카 호수는 신비로운 아름다움뿐 아니라 오싹한 전설로도 유명합니다. 그중 하나는 날아다니는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도 많은 현지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동쪽 호숫가의 어부들은 안개가 깔린 저녁이면 수면 위로 뛰어오른 이상한 물고기가 마치 보이지 않는 날개라도 달린 듯 수십 미터를 하늘로 활공하다가 잔물결 하나 남기지 않고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평범한 물고기로 보지 않고 물속 무덤의 수호자, 즉 조상들의 혼이 깃든 존재로 여깁니다. 어떤 이가 그 물고기를 잡으려 시도했으나 다음날 열병에 시달리며 혼잣말을 중얼대더니 결국 바다로 나간 채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누군가 날아다니는 물고기를 보았다면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돌아서야 하며 절대 오래 바라보거나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나이 많은 이들은 날아다니는 물고기가 나타나는 시기를 통해 큰 홍수, 폭풍 혹은 심해의 변화가 닥칠 것을 예측합니다. 이들은 날씨 예보가 아니라 물 위로 갑자기 날아오르는 새의 움직임이나 밤중에 들리는 물고기의 날개 소리로 자연을 읽습니다. 탕가니카 호수는 단순한 호수가 아니라 인간 세계와 영의 세계를 잇는 물고기 비늘 하나에도 전설이 깃든 곳입니다. 번호 7. 결혼 첫날 밤에만 먹는 메기 심장 수프. 강한 본능과 신비를 자극하는 이름의 메기 심장 수프는 콩고강 하류의 몇몇 마을에서 오직 신혼 첫날 밤에만 먹는 특별한 요리입니다. 이 수프의 주재료는 진흙 속에 조용히 숨어 사는 현지 메기의 신선한 심장입니다. 이 생물을 깊은 강의 정기를 품은 존재로 여겨지며 그 심장은 인내, 근기, 생식력 곧 결혼 생활에 필요한 세 가지 덕목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수프는 오랜 시간 동안 성욕을 자극한다는 뿌리 식물과 향이 강한 숲속 잎들과 함께 끓여지며 진하고 점성이 있는 국물로 완성됩니다. 맛은 씁쓸하면서도 단맛이 감돌아 음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신성한 약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현지 여성들은 한 그릇만 먹으면 피 속에 불이 붙는다고 말하고 남성들 사이에서는 심장을 찡그리지 않고 먹어낸 자는 1년 내로 아들을 얻게 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9년간 아이가 없던 부부가 이 수프를 먹고 삼둥이를 가졌다는 기적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누구도 이 수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콩고인들에게 이 수프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축복, 의식, 그리고 강이 새로운 피를 허락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번호 6. 전설과 혼령이 숨쉬는 이투리 숲. 이투리 숲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우림 중 하나로 수백 종의 희귀 동물의 보금자리일 뿐 아니라 수많은 신비로운 전설이 뒤엉킨 신성한 공간입니다. 숲 가장자리에 사는 음부티, 엠부티, 족은 빽빽한 숲속 깊은 곳에는 조상의 영혼이 깃든 신성한 금지구역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나무, 바위, 시냇물 하나하나에 조상의 영이 살아있으며 샤먼, 주술사, 위 허락 없이는 그곳에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숲의 고목들은 혼이 깃든 나무로 여겨지며 만약 실수로 이 신성한 나무를 베면 즉시 숲의 병에 걸린다고 전해집니다. 이 병은 피부에 보라색 발진이 생기고 눈빛이 멍해지며 어떤 약으로도 치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나무의 영혼이 범인의 몸에 들어가 정신을 혼란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어떤 남성이 나무를 하러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왔는데 자신이 누구인지도 기억 못하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만 반복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투리 숲의 바람은 조상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말도 전해지며 만약 날씨는 덥지만 당신의 등줄기를 식히는 오싹한 기운이 느껴진다면 즉시 발길을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인간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 신비가 공존하는 천년의 숲을 속 성역인 것입니다. 번호 5. 숲에 삼켜진 쇼포주 외딴 마을의 신성한 침묵 위식. 콩고 민주공화국의 쇼포, 티쇼포 주에 있는 외딴 마을.
붉은 흙길이 휘돌아 사라지고 빽빽한 숲에 잠식된 그곳에는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전설이라고 여길 법한 아주 독특한 풍습이 존재합니다. 매년 새해 첫 3일 동안 마을 전체는 신성한 침묵 상태에 들어갑니다. 누구도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새해 인사부터 냄비를 빌리거나 아이를 불러 밥을 먹이기까지 모든 소통은 눈빛, 고개 끄덕임, 손짓 혹은 몸의 움직임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말이란 양날의 검이며 상처를 남기고 악업을 낳고 마음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들은 내면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마음의 고요를 되찾는 시간이며 무심코 나쁜 기운을 새해로 끌고 들어오지 않기 위한 조심이기도 합니다. 말소리가 사라진 공간에서는 초가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 숲의 숨결, 심장 박동, 그리고 맞은편 사람의 마음소리까지 선명히 들려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말하지 않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눈빛을 깊게 바라보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마을의 주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맞춘 한 번의 시선은 영혼을 구할 수 있지만 엇나간 한마디 말은 농사를 망친다. 이 침묵의 법을 어긴 사람은 하루 금식과 마을 가장자리에서의 숙박이라는 조용한 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규칙을 어기는 이는 드뭅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말을 멈춰야 비로소 자신 안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번호 4. 바트와족의 붉은 목걸이와 사라질 뻔한 조상의 숨결. 콩고의 밀림 깊숙한 곳에 사는 바트와 베다 족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부족 중 하나이며 조상이 남긴 모든 물건에는 과거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붉은 목걸이는 세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가장 신성한 보물로 오직 추수 제물 위식에서 족장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목걸이는 혈목, 허엔모크이라 불리는 희귀한 나무의 섬유로 짜여졌으며 그 나무는 오직 조상이 태어난 땅에서만 자란다고 합니다. 어느 해 폭우 속에 마을을 피신하던 중 목걸이는 도난당했습니다. 그 뒤 이상한 일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고열에 시달리고 어른들은 두통의 악몽과 몽유병에 시달렸으며 닭이 이유 없이 죽고 불이 붙지 않으며 땅이 젖었음에도 작물은 시들었습니다. 주술사는 선언했습니다. 목걸이가 분노했다. 공포와 의심이 마을을 삼키던 중 이웃 마을의 한 낯선 남성이 강가에서 주웠다며 목걸이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속죄 위식이 열렸습니다. 염소 피가 목걸이 주위에 뿌려지고 고대어로 기도가 낭독되며 족장이 조상의 제단 앞에 3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열은 사라졌고 아이들의 웃음이 우물가에 울려 퍼졌으며 닭이 울고 장작에 불이 붙었습니다. 바트와족은 말합니다. 이 목걸이는 단지 장신구가 아니다. 그것은 숲의 영혼과 인간의 숨결을 이어주는 혈관이다. 그날 이후 불문율이 생겼습니다. 바트와의 피가 흐르지 않는 자는 설령 가족일지라도 이 붉은 목걸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번호 3. 콩고의 뜨거운 리듬, 축제의 땅.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열정적인 전통 축제를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카사이와 카탕가 지역에서 열리는 가면 축제는 농경주기, 성인식, 그리고 조상을 떠나보내는 의식과 깊이 연관된 행사입니다. 주민들은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가면을 쓰고 조상, 신화 속 생명체 혹은 전설 속 영웅으로 변신합니다. 미국에서는 장례식이 조용하고 장엄한 자리이지만 콩고에서는 온 마을이 함께 춤과 음악, 화려한 색채로 떠난 이를 회상하는 집단 기억의 장이 됩니다. 동부 도시 고마에서는 매년 2월 수만 명이 모여 아마니 평화 축제를 엽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온 예술가들이 무대에 오르며 단 하나의 목적,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공연합니다. 사실 이 축제는 아프리카 최대의 평화예술 축제 중 하나입니다. 전통 음악을 사랑한다면 닌고마 축제는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거대한 북소리가 초원에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수확을 기뻐하며 비를 기원하거나 결혼식의 시작을 알립니다.
콩고에서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이며 기억이며 살아있는 이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잇는 신성한 다리입니다. 번호 2. DR 콩고의 생활비 저렴하지만 독특한 일상. DR 콩고에서의 삶은 생소하지만 매혹적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출신의 방문자라면 아프리카의 검은 심장, 이 실제로 얼마나 저렴한지를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수도 킨샤사에서는 중심가의 원룸 아파트를 월 약 630, 000840, 0001에 임대할 수 있으며 외곽 지역에서는 42만 원 정도면 됩니다. 전기, 수도, 쓰레기 요금을 포함한 공과금은 월 112, 000168, 0001 정도이고 안정적인 광섬유 인터넷은 7만 원 정도입니다. 지역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해 직접 요리할 경우 한 달 식비는 210, 000280, 0001 수준입니다. 중급 레스토랑 식사는 약 8만 1,000원으로 미국 대비 70% 저렴합니다. 대중교통, 버스, 오토바이 택시은 한 번에 17,000원 정도이며 택시나 렌터카 이용 시에는 시내 기준 7, 00014, 0001이 소요됩니다. 헬스장 이용 요금은 월 28, 00056, 0001이며 기본적인 건강검진이나 치과 진료는 미국보다 6,070% 저렴한 편입니다. 품질은 장소에 따라 다름. 종합하면 DR 콩고에서는 월 약 1,120, 0001, 40만 원의 예산으로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나 서유럽에서의 생활비의 약 3,040%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런 삶이 당신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면 숫자 1을,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번호 1. DR 콩고의 향토 음식 강렬하고 독창적인 맛의 천국. 전 세계에서 음식이 그 민족의 성격을 이토록 뚜렷하게 보여주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콩고 민주공화국일 것입니다. 이곳의 식사는 화려하지 않지만 맛은 깊고 강렬하며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요리는 푸의 무함베, 포올렌 모엄입니다. 콩고의 혼이라 불리는 이 요리는 닭고기를 팜버터 소스에 졸인 후 양파, 마늘, 고추, 그리고 발효된 팜 씨앗인 무함바와 섞어 만듭니다. 지방과 향신료의 조화, 따뜻한 감정이 깃든 음식으로 현지인들은 이 요리를 영혼의 음식이라 부릅니다. 곁들여지는 것은 으깬 토란잎이나 찐 카사바로 이른바 아프리카의 집밥입니다. 특이한 점은 콩고인들이 포크나 나이프를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것. 대신 퍼퓨라는 옥수수나 카사바로 만든 쫀득한 반죽을 손으로 뭉쳐 국물과 함께 먹습니다. 푸푸는 맛은 거의 없지만 밥처럼 소스를 흡수해 본연의 맛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킨샤사 시내에는 외국인을 위한 코스트코 스타일의 대형 매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건 언제나 길거리 음식입니다. 싸고 맛있으며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기 메뉴로는 바삭한 말린 생선 튀김인 나칼라와 매콤한 마늘과 고추를 넣어 바나나잎에 쪄낸 생선 요리인 리보케 데 포아송, 리보크 데 포이즈선이 있습니다. 이 요리는 향이 너무 강렬해서 시장 전체에 양념을 뿌린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까지 DR 콩고에 관한 가장 독특하고 흥미로운 20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